군더더기 없이 주식 투자의 핵심만 쏙쏙 모아서 알려드리는 고수외전. 윤유용 죄송합니다.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젯밤에 도대체. 제가 방송에서 많이 버벅댔는데 오늘은 아예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윤유석 고수의 투자 백미, 그 다음 두 번째. 설비 투자 후반부에 있는 기업을 노려라. 설비 투자 후반부에 있는 기업이요. 그때가 기업이 최악입니다. 가장 힘들 때고 실적도 제일 안 좋고 재무 안정성도 제일 안 좋고 따라서 주가 역시도 가장 안 좋을 때가 설비 투자 후반부입니다. 근데 그걸 노려야 된다고요? 예, 매수 기회가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아, 이거 좀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것 같은데. 아니, 설비 투자 후반부에 있는 기업을 왜 노려야 되는 걸까요? 설비 투자 후반부라는 게 그 투자 종료되는 시점을 보통 얘기를 해요. 이때쯤 되면 감가상각비가 누적적으로 계속 쌓이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익은 감소할 텐데 그러면. 그쵸. 그리고 은행 대출 비용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 비용도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가장 실적이 안 좋을 때고 주가도 가장 많이 떨어져 있을 때가 바로 투자 후반부입니다. 그때를 노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앞서 보여주셨던 그 기업의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이클에서 설비 투자는 그러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걸까요? B하고 C죠. B하고 C요. 예. A와 D가 아까 그래프에서 가장 최고의 실적 피크를 냈을 때가 그때잖아요. 네. 그럼 자, 그 실적 피크를 낸 원인이 뭐냐? 과거의 설비 투자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설비 투자했을 때 가장 힘들 때 B와 C 기업의 실적이 침체했을 때 그때가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설비 투자를 한다는 걸 알았을 때는 매도를 하고 네네. 그러면 설비 투자가 진행돼서 적자가 났을 때 다시 매수를 하면 좋겠군요. 참고적으로 제 투자 방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부분이 1등 기업, 독과점 메모해야 돼, 기업에 메모. 투자를 하는데 네. 이런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생각이지만은 사실상 한 4년, 5년 정도 보유했다가 한 2, 3년 쉬었다가 또 4, 5년 정도 다시 또 투자를 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1등 기업, 독과점 기업도 앞으로의 계속 성장을 위해서는 중간에 설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잠시 투자를 멈추고 차익 실현을 한 뒤에 그 뒤에 투자가 종료되는 시점에 저가에 다시 그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1등 기업들을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더 확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보이는 기업들은 주로 어떤 종류의 업종일까요? 공장을 갖고 있는 제조업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화학, 그리고 철강 이런 기업들이 턴어라운드 뭐 이런 쪽에 설비 투자가 자주 일어나죠. 그럼 고수님께서 이제 반도체, 화학, 철강 이런 쪽 업종에 투자한 사례가 있을까요? 과거에 화학 쪽에 투자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이라는 기업이에요. 네.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년 동안 자기 자본의 무려 56%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56%요? 예, 한 4,600억 정도의 투자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한번 주당 순이익을 보시게 된다면은 네. 투자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적이 적자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럼 투자자들이 굉장히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불안하죠. 이게 절호의 매수 기회죠. 적자까지 났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향후에 이익이 회수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드라마틱한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적자를 기록했던 그 시기에 주가는 18,100원 정도 저점을 이뤘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무려 1,200%가 상승했죠. 1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56%, 자기 자본의 56%의 초대규모의 어떤 투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깊게 일어난 것이죠. 이 적자 기업이 갑자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약간 신비감이 있어요.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 또 신비감까지 더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몰리게 됩니다. 더구나 몰리기 전에 들어가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실을 개인 투자자들만 모르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죠.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부터 아실 것 같아요.
오늘 정확한 이 기법이나 이런 것들 다 모르시더라도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이익이 하락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구나. 요 정도만 아셔도 굉장히 큰 수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종목 에코프로라는 종목이에요. 이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고 2016년도부터 2차 전지 설비 투자를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결국은 큰 폭의 주당 순이익 적자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주가를 한번 볼까요? 네. 투자 본격화로 주당 순이익이 적자 폭이 컸던 2016년도에 주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때가 이제 1,800원 정도 이 네. 정도 됐고 2017년도에는 주당 순이익이 적자가 나타났어요. 2017년도도. 근데 2차 전지의 성장이 앞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워낙 큰 나머지 실적이 최악일 때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심지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자기 자본금보다 더 큰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 그리고 최대 적자가 나는 그 시점을 잘 노려야겠네요. 예, 그렇죠. 결론적으로. 예, 예.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윤유석 대표를 검색하시고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는 턴어라운드 투자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할 게 있다고 하는데요. 주가 바닥에서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3회에서 4회 정도의 분할 매수를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니, 지금 바닥에 들어가는 것도 망설여지는데 3회에서 4회로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라고요? 이 기업의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주가가 갑자기 반등할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여기가 바닥일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수준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정도 기간의 텀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시게 된다면은 그래도 가장 평균적으로 저가에 근접해서 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확 사가지고 이따가 주가가 더 떨어지면은 충격을 받고 그냥 손절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평균 매수가를 이렇게 낮추려고 투자를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언제 이렇게 매수가를 얼마씩 차이가 나게끔 하면 좋을까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통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처음에 매수할 때는 최소의 금액으로 일단 첫 매수를 해요. 최소 금액이요? 예. 그 다음부터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그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투자 비중을 점점 높이는 그런 쪽으로 나갑니다. 그럼 오히려 이렇게 반등했을 때 이익도 늘어나겠네요? 예, 그렇죠. 네. 오늘 아주 중요한 걸 알았어요.